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토트넘은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며 여전히 순위표를 이끌고 있다. 9라운드 경기 후 토트넘은 23점으로 선두에 서 있다. 이번 시즌 전에 그들이 5위를 차지했던 성적을 고려하면 토트넘의 현재 성적은 믿기 어렵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좋은 성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10월 24일 토트넘과 풀럼의 프리미어리그 9라운드 경기에서 손흥민은 뛰어난 플레이를 보여주며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토트넘은 이 경기에서 2대0으로 이겼고 손흥민은 골 하나와 어시스트를 기록했다. 그는 또한 경기의 MVP로 선정되었다. 골과 어시스트 외에도 그의 통계는 매우 인상적이었다. 정확한 패스 비율은 83%에 이르렀고 골 기회를 4번 만들어냈다. 예상 득점 수가 0.29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극복하고 골을 넣었다. 그는 교체 전까지 82분 동안 뛰었는데 그 시간 동안 그는 훌륭한 경기를 펼쳤다. 전반 35분 손흥민은 히사이로부터 패스를 받고 두 수비수를 속이는 움직임으로 넘어갔다. 풀럼의 두 수비수는 그의 동작에 속아 서로 충돌하면서 그에게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손흥민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오른발 슛으로 골을 넣었다. 이 골은 그가 이번 시즌에 넣은 7번째 골이며 프리미어리그에서의 그의 생애 110번째 골이었다. 이 골로 손흥민은 라이언 기그스를 넘어서고 에밀 헤스키와 동점이며 프리미어리그 골 순위에서 26위에 올랐다. 그런데 황당한 일은 후반 9분 손흥민이 메디슨에게 어시스트를 해줬고 메디슨은 성공적으로 골을 넣어 토트넘이 풀럼을 2대0으로 이겼다. 또한 이 어시스트는 손흥민이 이번 시즌 처음으로 기록한 것이다. 손흥민은 이전에도 많은 골 기회를 만들어냈지만 팀 동료들의 슈팅 능력 때문에 그가 인상적인 어시스트 수를 기록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침내 메디슨이 손흥민이 만든 기회를 완성했다. 그 덕분에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110골과 53어시스트를 기록했다. 그의 득점 수치가 뛰어난 것은 물론 그의 어시스트 수치도 눈에 띄며 프리미어리그 역사에서 42위에 올랐다. 현재와 같은 폼을 유지한다면 손흥민의 기록은 계속해서 갱신될 것이다. 주목할 점은 손흥민의 모든 골은 중요하며 어느 하나 쉽게 넣은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그가 쉬운 상황에서 골을 넣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가 이번 시즌에 넣은 7골 모두 페널티킥에서 나온 것은 없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종종 스코어를 연 사람이거나 동점골을 넣는 사람이며 이는 팀 경기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벌리와 경기에서 시작골을, 아스날과 경기에서 동점골을, 리버풀과 경기에서 시작골을 넣었다. 풀럼과의 경기에서 그는 또한 시작골을 넣었다. 자신의 기회를 만들고 각 상황을 정확하게 결정하는 능력은 손흥민을 많이 주목하게 만들었다. 이 골 과정은 우연이 아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골이 세세하게 준비된 것을 볼 수 있다. 처음부터 그들 모두는 골을 넣는 것을 목표로 했다. 풀럼과의 경기에서 넣은 두 골 모두 이를 잘 보여준다. 모든 것이 손흥민에서 시작된다. 풀럼의 골키퍼가 공을 가지면 손흥민은 빠르게 들이닥쳐 압박을 가한다. 손흥민은 빠른 속도와 탁월한 결정력을 가진 선수이기 때문에 골키퍼는 그와 마주친 상황에서 자주 당황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골키퍼들이 패스 실수를 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패스를 내보내며 이는 후방에서의 공격 구축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급격히 속도를 올려 상대 팀의 수비를 압박하는 것은 앙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략 중 중요한 부분이다. 손흥민은 종종 속도를 높이며 골키퍼에게 압박을 가해 골키퍼가 특정 방향으로 패스해야 하게 만들어 토트넘의 방어 방향을 정하게 돕는다. 이는 통계 데이터로도 확실히 확인할 수 있다. 스카이 스포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손흥민은 이번 프리미어리그 시즌에서 외부 수비에 압박을 가장 많이 가한 선수였다. 다른 팀의 젊은 선수들에 비해 손흥민은 상당한 거리를 달려 상대 팀의 골키퍼와 후방 선수들에게 압박을 가하였습니다. 나이적으로 손흥민이 30대가 되었고 그가 지난 시즌에 겪었던 어려움들이 고려될 때 이는 실로 대단한 업적입니다. 그는 경기 동안 큰 거리를 달리고 많은 에너지를 소비했지만 여전히 고수준에서 득점을 결정짓는 능력을 유지하였습니다. 풀엠과의 경기에서 우리는 손흥민이 상대방 수비선에게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효과를 다시 한번 목격했습니다. 두 번의 득점 모두 손흥민의 압박력에서 시작되었고 토트넘 선수들이 이를 따라서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였습니다. 결국 풀엠의 수비자들은 방해를 받아 안정적으로 공을 처리하지 못했고 토트넘 선수들은 그 기회를 잃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득점 상황에서는 반데르벤이 뒤쪽에서 볼을 뺏어내고 패스를 하였고 결국에는 손흥민이 멋진 득점을 성취하였습니다. 이 경기의 두 득점 상황은 매우 유사했으며 이로 인해 축구 팬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득점을 한 후에 손흥민은 벌써 슬라이딩 기쁨의 동작을 하였고 그의 동료들은 그에게 달려가서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반데르벤은 빠르게 다가가 손흥민을 꼭 껴안아 그의 감정을 표현하였습니다. 0대0의 교착 상태에서 팀의 리더처럼 상황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선수가 있으면 어느 누구든지 그를 칭찬합니다. 반데르벤 또한 무척 행복해하는 것처럼 보였고 항상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의 득점 상황들은 헤르트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지휘 아래서 이루어진 반데르벤과 손흥민 간의 동조가 완벽했음을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반데르벤은 손흥민과 많이 이야기하며 그를 존경하는 선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또한 반데르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여러 차례 표현하였습니다. 루턴 타운과의 경기에서 반데르 바르트가 첫 골을 넣었을 때 손흥민은 그에게 오늘 골을 넣을 겁니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으며 이것이 이야기거리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손흥민은 예언자나 전략가가 아닌데 그가 반데르벤이 골을 넣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는 어느 정도 놀라움이 있습니다. 특히 반데르벤이 주로 중앙 수비수로 뛰는 것을 고려하면 이 사실은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합니다. 손흥민은 동료 선수들의 최근 상태와 훈련상 성과를 항상 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흥민과 반데르벤은 매우 친하며 자주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전략에 대해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손흥민이 루턴 타운전에서 반데르벤이 골을 넣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었던 이유일 것입니다. 풀햄과의 경기에서도 이러한 협업은 효과를 발휘하였습니다. 풀햄이 공격을 시도할 때 반데르벤은 뒤에서 볼을 차단하고 패스하는데 그의 동료는 빨리 그것을 받아와 손흥민에게 공격 위치로 패스하였습니다. 이런 원활한 공격 과정은 그들이 전략에 대해 많이 이야기를 나눴음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손흥민과 다른 선수들이 내세웠던 전략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여 토트넘은 풀햄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번 승리로 토트넘은 무패 행진을 계속 이어가고 프리미어리그에서 1위를 단단히 지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팀의 팬들이 토트넘을 경시하였지만 이제는 그들이 이 팀의 강함을 인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토트넘이 이러한 훌륭한 성과를 보인 것은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만은 아닙니다. 앙제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대장 손흥민의 지휘를 받는 토트넘이 이번 시즌 얼마나 멋진 발전을 보여줄지 기대해 봅니다. 매우 기대되네요. 이것으로 오늘 전하고 싶었던 모든 정보를 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